안녕하세요. 바디 해커 아놀동입니다. 제가 행복하게 오래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게 건강인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정말 100세까지 짱짱하게 살 수 있는 그 저만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자랑을 한다면 먼저 간헐적 단식이 더 중요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인테리어를 예쁘게 하려면 먼저 있는 걸 다 버리고 나서 다시 재정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간헐적 단식은 내 몸을 비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알려면 먼저 깨끗이 다 버린 다음에 하나하나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성장기 아이들은요, 새끼를 다 먹어야 돼요. 성장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만 20세가 되면 모든 사람이 성장이 멈춰요. 그러면 성장이 멈췄다는 건 굳이 다 먹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저는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단식을 권하지 않아요. 성장이 끝난 20대들은 적게 먹을수록 찌꺼기가 적게 쌓이고, 그리고 우리는 먹어도 너무 많이 먹는 세상에 살아요. 그래서 단식이라는 건 내 몸을 젊고 건강하고 오래 살게 해준다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지 못 먹는다는 생각을 하면은 배고프지만, 내가 꼬르륵 소리가 나는데 젊어져, 오래 살아, 건강해져, 그러면 그 정도 한 끼는 얼마든지 건너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끼를 건너뛰면, 예를 들어서 저녁을 6시에 먹으면 오전 10시면 16시간이 돼요. 그럼 내가 저녁을 8시에 먹으면 점심시간이면 딱 한 끼니까 우아하게 아침에 출근 시간에 허겁지겁 뭘 먹지 말고 여유있게 커피 한 잔을 먹고 점심부터 먹으면 건강도 챙길 수 있고 다이어트에 도움도 돼요. 그리고 끼니를 아끼기 때문에 돈도 벌 수 있어요. 그렇게 친다면 저는 4-4-2 전법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탄고지의 가장 기본은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거예요. 탄수화물은 과도한 양이 들어오면 무조건 지방의 형태로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탄고지라는 건, 저탄이라는 거는 탄수화물을 적게 먹는 건데, 예를 들어서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하루에 먹는 칼로리를 했는데 탄수화물이 70%라면 60, 50만 먹어도 저탄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줄여자는 의미가 있고, 그만큼 적게 먹던 단백질과 지방을 늘리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3이었다면 6:4, 5:5 반대로 가면서 천천히 바꿔도 돼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70%를 먹던 사람들이 갑자기 10%를 먹으면 약간 멘붕이 와요. 왜? 내 몸은 탄수화물만 쓰던 몸이었는데 갑자기 지방이 들어오면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천천히 변화를 시키지 말고 물들이는 거예요. 슬슬. 그렇게 하면 돼요. 저는요, 다이어트는요, 무조건 내가 살아온 인생의 10분의 1은 투자하라고 말하거든요. 30년 살았으면 3년 정도 해보시고요. 20년 살았으면 2년 정도 해보세요. 그거를 몇 개월 만에 바꿀 수가 없어요. 절대 안 돼요. 그게 두 가지가 있는데, 키토 플루가 있고 키토 래쉬가 있는데, 키토 플루는 감기 증상 같이 약간 으스으스 떨리고 멍 때리게 되고 해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냉장실에 있는 음식을 다 먹었는데 냉동실에 있는 음식을 바로 못 먹으니까 그걸 해동하는 과정에서 걸리는 시간의 그 기간 동안 느끼는 현상이거든요. 그걸 키토 플루라고 그래요. 그리고 키토 래쉬는 우리 몸의 지방이요, 지방세포에 저장될 때 지방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떠다니는 중금속이나 노폐물도 같이 저장하다가 얘가 케톤으로 바뀌면서 쏟아져 나올 때, 지방은 에너지를 쓰지만 그 노폐물과 이게 혈관을 타다가 피부를 통해서 나오는 걸 래쉬라고 그래요. 여드름이나 붉은 반점. 그래서 내가 저탄고지를 했을 때 키토플루라는 감기 증상과 래쉬가 생기면, 내가 잘하고 있구나 해서 만족감을 느끼고, 그때는 만일에 래쉬가 너무 심하거나 플루가 너무 심하면 그때 탄수화물을 좀 더 먹어주면 금방 또 증상이 호전돼요. 근데 저도 몇 번 증상을 겪었는데, 나 이게,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 증상이 오면, 난 이게 나에게 안 맞는가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안 맞는 게 아니라 잘 가고 있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먹어서 나오는 도파민과 마약을 먹어서 나오는 도파민과 술을 먹을 때 나오는 도파민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 걸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분이 좋아지면 도파민이 나오는데, 이 도파민 자극은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분이 안 좋거나 우울할 때 던킨도너츠, 예를 들어서 도너츠를 하나 먹으면요, 그 다음엔 한 개로 만족이 안 돼요. 2개, 3개,
4개죠. 그래서 중독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먹으면 마약을 할 확률이 90%가 높아요. 안 한 아이들보다. 그거는 더 큰 자극을 찾는 게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게 끊지 마시고 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끊으면 금단이 오니까 천천히 줄이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에 7일을 빵을 먹었다면 6일로 줄여보고 5일을 줄여보고 4일을 줄이다 보면 적응이 돼요. 아놀동이 이 몸을 유지하는 건 매일 똑같은 걸 반복하니까 이 몸이 유지되지, 제가 운동을 안 하고 아무거나 먹으면 금방 또 살쪄요. 그렇게 선수 시절에 30kg를 늘리고 빼고를 100번을 넘게 봤어요. 저는 지금 현재 체지방량은 8.7%고요. 골격근은 47kg 정도고 인바디 점수는 99점이에요. 100점 기준에. 근데 제가 예전에 선수 시절에는 겨울에는 체지방이 20%가 넘었고요. 시즌에는 6, 7%, 5%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름에는 90kg대, 겨울에는 120kg대를 계속 이렇게 널뛰기 하듯이 했던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10년 전에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내 체중을 2자릿수를 유지할 거라고 정하고 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놀라운 거 말려드릴까요? 여름에는 다이어트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요, 여름엔 식욕이 별로 없는데요, 겨울에는 온 없이 먹었기 때문에 겨울에는 폭식을 해요. 근데 그걸 누르고 있는 건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좀 조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훨씬 예전에 지방을 안 먹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건강해요. 아놀동을 남자답게 만드는 건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남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남성답게 만드는 거고, 여자를 여자답게 만드는 건 지방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여성 호르몬으로 바뀌어서 여성답게 만들어요. 보세요. 사춘기 기전으로 여자랑 남자랑 똑같은 체지방률을 갖고 있다가 여자아이들이 초경을 시작하면서 체지방률이 한 달 만에 5%가 올라가요. 왜? 아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아이 것까지의 지방을 보존해 주는 거예요. 기아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이 거를 5%를 더 갖게 해주는 건 우리 인체의 신비인데,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지방의 콜레스테롤이 나쁘면 왜 간에서 70%의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낼까? 내 몸에서 스스로 만든다는 건 필요하기 위해서 아닐까? 우리 몸은 아주 명확해요. 내 몸이 저탄고지를 할 수 있는 몸이 되면 지방을 많이 먹어도 되는데, 아놀동이 간단키토 했는데 지방 많이 먹으면 좋대. 어제 탄수화물 70 먹던 사람이 갑자기 버터를 막 70% 먹어. 그러면 소화가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저탄고지하니까 고기만 먹는다고 생각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고기 먹을 때 보면요, 고기만 먹고 그 다음에 냉면이랑 같이 먹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게 여러 가지를 섞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식단이 뷔페예요. 왜냐하면 음식이라는 소화 속도가 달라요. 단백질과 지방과 탄수화물과 소화되는, 과일과 소화되는 속도가 다른데, 빨리 소화되는 애는 부패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가스가 차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식단을 하면요, 돼지고기 먹는 날은 돼지고기만 먹고요, 소고기를 먹는 날은 소고기를 먹고요, 닭 먹을 땐 닭을 먹고, 이런 식이에요. 계란을 먹을 땐 계란만 먹고요, 섞어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죠? 골고루 먹어야 건강한다고? 그 골고루라는 게 한 끼가 골고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패턴대로 먹으면 골고루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식단부터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유행하는 게 거꾸로 식단이라고, 고기부터 먹고 반찬 먹고 밥 먹고 순서를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명쾌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적게 먹어서 운동을 못할 바에는요, 차라리 적당히 드시고 운동을 하세요. 왜냐하면 먹어서 다이어트 하면요, 살은 빠지는데 피부가 처지는 게 근육도 같이 빠져요. 근데 조금 먹더라도 운동량으로 하면요, 근육이 유지되면서 지방이 빠지면 상대적 비율로 보면 운동을 많이 하고 많이 먹고 운동을 하는 게 훨씬 보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체형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굶어서 빼버리면요, 체중은 빠지지만 피부는 늘어지고 근육이 빠지니까 쭈글쭈글해져요. 그래서 저는 둘을 선택한다면 적당히 먹고 운동을 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가 이게 있어요. 운동은 칼의 양날이에요. 내가 충분히 수면을 취한 날 운동을 하면 득인데, 잠을 못 잔 날 운동을 하면 독이 돼요.
왜냐하면 피곤한데 운동은 피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를 적당히 줘서 내가 이겨내면 건강으로 오고요. 피곤한데 피곤함을 또 주면 내 몸을 망가뜨리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는 아이한테 항상 문자 보내면 잠잘 자고 잘 먹으라고만 문자하지 열심히 하라 이런 말 안 해. 그래서 왜냐면 특히 운동선수들은 먹는 게 왜 중요하냐면 조코비치라는 테니스 선수가 있어요. 그 친구가요 항상 보면 4강에서 떨어져요. 잘하다가. 그러면 급격하게 체력이 떨어진 게 눈에 보이는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있어요. 이기는 식단이라고. 근데 그 친구가 보니까 세르비아 출신인데 집안이 피자 가게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부터 피자를 너무 많이 먹어서 글루텐 그게 있어서 자기가 왜 그러나 했더니 자기가 먹는 게 음식이라 거의 저탄고지로 바꾸면서 최고의 선수가 됐거든요. 제가 그 책을 사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손아섭 선수가 한참 기량이 떨어지다가 노장인데 최근에 기량이 너무 좋아졌는데 그 친구가 저탄고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아섭 선수 얘기를 하면서 봐라. 손아섭이가 이 나이에도 타율 1위를 할 수 있는 거 네가 경기에 성적을 내는 건 부상을 안 당하고 오랜 시간 경기를 뛰어야 되는데 그게 다 체력이다. 봐라 너 알지 않냐. 전반기까지 잘하다가 대부분 후반기 들에서 타율이 떨어지는 거 지치기 때문인데 그게 네 몸에 쌓여있는 영양소가 결핍되기 때문이니까 그거에 대한 예를 들고 그래서 최근에 저한테 아빠 나 탄수화물 진짜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것도 많이 먹으면 나한테는 병이 돼요. 왜냐면 우리 몸의 위 기능도 소화 기능이 정해져 있고 장도 흡수 기능이 정해져 있잖아요. 왜 한국 사람이 똑같은 양을 먹어도 서양인보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이 많은 줄 아세요? 그 이유는 당뇨가 높은 거는 췌장에서 만드는 베타세포에서 만드는 인슐린이에요. 서양 애들은 우리보다 베타세포 자체가 커요. 그래서 우리보다 30%에서 50%의 인슐린을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걔들은 당뇨에 우리보다 덜 취약해요. 우리는 걔들보다 몸집도 작고요. 우리 동양인은 원래 그렇게 많은 양을 먹지 못했어요. 걔들은 어릴 때부터 많이 먹었기 때문에 풍성하단 말이에요. 유전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서양 식사 문화가 들어오면서 여러 번 자주 먹잖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밀설라티만 끊어보시거나 줄여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은 100% 바뀝니다. 안녕하세요. 바디 해커 아놀드입니다. 여러분, 이제 4월입니다. 꽃이 피는 계절에 여러분 몸은 아직도 겨울이시라고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의 온몸에 있는 지방을 한 번에 쭉 뺄 수 있는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요. 하루에 10개씩 3세트만 따라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에 있는 체지방이 쫙 빠질 겁니다. 자, 먼저 다리를 최대한 넓게 벌리세요. 그리고 손을 세워주세요. 자, 느낌은 뭐 같으세요? 개구리 같죠? 개구리. 개구리가 점프를 합니다. 하나. 그리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10개 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분, 매일 3세트만 하십시오. 그러면 봄의 기운과 함께 여러분 몸에 체지방이 쫙 빠질 겁니다. 예.